지금 이 시각 청와대 극한반 의혹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오후 보고가 조금 전부터 재개됐는데요.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금년 5월입니다. 5월에 그 MB 정부에서 자원외교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도 바로 사표를 받습니다. 보면은 5월 30일, 5월 31일 4명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사표를, 형식은 의원면직이지만 이걸 의원면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산업부가 이건 알아서 다 사표를 받았을까요? 위에서 아무 요청도 없었는데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보면은 정리를 한 건데 산업부의 산하기관이 41곳입니다. 그중에 23곳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아까 환경부에 대해서는 4명밖에 없다. 또 3명은 아직도 근무 중이다 했는데 여기 산업부는 23곳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다 퇴임을 시켰습니다. 왼쪽에 임기 만료일이고 오른쪽에 보면 퇴임일이죠. 그럼 이들이 다 자발적으로 다 그만뒀을까요? 산업부가 다 자발적으로 알아서 그만두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답할 사안이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답변해 보시죠, 부실장님. 의원님, 우선은 쭉 자세한 내용까지 주셔서 우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 출범할 시점에 의원님 말씀하신 공공기관장 이제 전체 337개인데요. 그 중에 10개 직위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327명이 재직 중인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정부가 출범했는데 조금 공공기관장, 감사, 이사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장은 그 임기를 채웠거나 재직 중인 분이 66%입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나셨거나 현재까지 재직 중이거나 약 30% 정도가 자진 사퇴하셨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론하신 분들이 그런 범위에 속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 감사는 88%가 임기를 채웠거나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 이사는 92%가 임기를 채웠거나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의원님 각 부처별로 아마 차이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저희도 의원님 오늘 질의가 있어서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일은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아마 이 정부가 바뀌었을 때에 초기에 저희가 미처 이 공공기관장 인사는 아직 엄두도 못 낼 때도 사임을 하셨던 분들이 꽤 있으셨고요. 그건 어쩌면 정권 바뀌었을 때 관행처럼 이제 진행되어 온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부처별로 새로운 장관들이 들어서면 또 부처별로도 그런 일이 어느 정도는 진행되는 것 같고요. 또 부처 성격에 따라서는 각 부처마다 이제 그 평가 또는 부처별로 지난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이런 위원회 작업들이 진행되면서 또 이거는 그 기관의 장이 직무 감독의 범위 안에 있는 일로 보입니다.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제 부처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현재 저희가 다 나눠서 의원님 주신 질의에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네. 우선 그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김삼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강효상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자유한국당 달서병 당협위원장 강효상 의원입니다. 조국 수석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같은 시간에 같은 기간에 하버드 연수 같이 하고 몇 년 전에 방배동에서 식사한 다음에 처음 뵙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우리 조국 수석이 그 청와대에 들어가셨을 때 굉장히 기대도 컸지만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이 아니라 조국의 할아버지도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범법자가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삼청동 이 식당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런 청와대가 특별 감찰까지 갖고 있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는 특히 조국 수석 같이 교수 경험만 있는 분은 조국 수석은 어떤 사법개혁 특별위원장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이런 민정수석에 들어가서 지금 진흙탕이 돼서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거와 오전 질의를 보면 지금 조국 수석은 무능과
그다음에 범법 사이에 이 경계에 있는 겁니다. 이미 무능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이 사과를 하셨어요. 사과하셨죠.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사과하셨죠 오늘. 예,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니 처음에 모두의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국민께 그러셨죠. 송구한 말씀 예, 올렸습니다. 송구하다. 예, 네. 그건 사과한 겁니다. 무능 관리를 잘못한. 그다음에 이제 범법에 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운영해서 더 밝히고 앞으로 더 휘슬 블로어들이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지금 여당 의원님들 청와대 좌파 매체들이 전부 지금 김태우를 이게 범법자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조홍천, 박관천 똑같이 했습니다. 예? 똑같이 법정에 세웠지만 무죄 나고 감옥 보냈지만 결국 정권 무너졌습니다. 이 교훈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김태우가 미꾸라지면요. 청와대는요. 미꾸라지 연못이에요. 미꾸라지 연못. 그리고 조국 수석은 미꾸라지 장사를 하신 겁니다. 그 갖고 온 정보 가지고 장사해서 톡톡히 장사하셨잖아요. 미꾸라지 장사꾼이 지금은 실컷 자기가 수혜를 받아놓고 이제는 미꾸라지를 탓하고 있는 겁니다. 미꾸라지 장사, 미꾸라지 연못이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고 국민들은 김태우가 미꾸라지가 아니라 청와대 민정실이 이게 국민의 대한민국의 미꾸라지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서실 직제 7조도 제한적으로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확대를 이렇게 조 수석이 마음대로 이렇게 검찰도 아닌데 그리고 검찰이나 법원도 아닌데 이렇게 규정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부 블랙리스트만 해도 모른다 그러면 되지. 뭐 20명 중에 4명밖에 안 나갔지 않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범죄 대상을 20명을 정해놓고 그중에 4명의 범죄를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4명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럼 범죄 기수가 4명이고 나머지 10여 명은 미수에 그친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근데 그래서 그중에 근데 4명만 성공했다. 그것은 우리가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무능해서 4명밖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우선 KTNG 건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폭로가 되고 오늘 아침에 했는데요. 자, 이것은 임 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예. 차관 카톡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따가 예. 자, 이 카톡 보면요. 여기 보면 차관이 개입한 게 나옵니다. 차관이 개입한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 차관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데요. 차관이 시켜 국장이 아이디어 짜내서 이렇게 할까요? 차관 새끼도 X새끼네. 최초에 지가 받아와 가지고 지시해놓고 이게 비밀이 없습니다. 청와대가요. 뭐 텔레그램 만들어 가지고 뭐 숨기고 해도요.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임 실장님, 네네. 기재부 차관에게 예. 임 실장님이나 혹은 청와대 누구가 이 KTNG 사장 인사 개입에서 사장 연입을 막아라 이렇게 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원님. 예, 알았습니다. 자, 나중에 이 법적인 이 도덕적인 책임을 저희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가관인 것은 이 특검반 이거는 김태우 혼자만이 아닙니다. 그날 그 보도가 난 그날 아침에 이형걸 반 팀장이 특검 반원들에게 이인걸 팀장이 특검 반원들을 모아놓고 기재부를 특별 감찰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 인사 개입하라는 지시를 특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차관이 잘못한 것을 밝혀내라는 특감이 아니고 문서 유출을 감시 지시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완전히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할 건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지시를 내린 겁니다. 자, 이것은 김태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박상준, 박종준, 서윤덕 등 기재부에 4-5명의 특검반이 투입이 됩니다. 자, 이 지시에 대해서 저희 김태우에 관한 녹취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조국 수석께 묻습니다. 그날 그 보도 나온 다음에 박형철 비서관이나 그 팀장에게 기재부 감찰하는 지시한 적 있습니까?
KTNG 건은 문서 유출에 대해서 저희가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외의 예. 건은 저희가 알지 못한 사안입니다. 예, 지시하셨죠. 그날 네, 아침에. 그렇습니다. 예, 왜 지시하셨습니까? 국가 공문서를 바깥으로 유출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권한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면 해야 될 거 차관이 KTNG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을 해서 그것을 좌지우지하려는 그것은 왜 조원동 문제는- 수석이 그건 제가 강요죄에 해당돼서 그 문제는 사실이 유죄 아닙니다.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거는 왜 조사를 하지 않고 문서 유출만 꼭 집어서 지시를 하셨냐 이거예요. 권 임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의원님 질문 그다음에 마치시면 예, 잠깐 자, 그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네. 백원호 비서관이 해경 월권으로 해경 조사한 사실 지시하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유재수 건에 관해서 네. 유재수 건도 이 백원호 비서관이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지시를 해서 인사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시하셨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예, 자, 일단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네. 일단 답변 듣고 그 다시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지금 오늘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답변할 내용이 많으니까요. 천천히 들으시고 다음번 질문 또 하십시오. 먼저 임종석 예, 실장부터 우선 저는 답변하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KTNG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신모 전 사무관이 이제 여기를 문제 제기를 했다는 취지인데요. 의원님 일단은 이 문제가 이제 MBC에 보도됐을 때에 당시 기재부의 그 문건 내용이 일부 이제 제보가 돼서 폭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응 방안이라고 해서 정부의 사장 선임 과정 개입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통해서 사장 추천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대응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사장을 바꾸고자 하는 일이 진행된 거는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오늘 아마 기재부에서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의원님 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그 시중에 이제 금융기관 그리고 이제 민영화된 공기업에서 일제히 그 셀프 연임이 진행됐던 일이 있습니다. 도화 언론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고 이게 사장이 전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사회를 동원해서 혼자 재임 후보가 되고 일사불란하게 다시 연임을 하는 이것이 공공성은 높은데 민영화는 돼 있고 어떤 통제 장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셀프 연임이 되는 문제가 심각해서 금융위원장도 아주 공개적으로 셀프 연임에 반대한다. 이게 투명하게 제어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기재부에서도 이것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투명한 견제 장치를 만들까를 아예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폭로해서 언론에 나왔다는 것도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사장 연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개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장 추천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이 이 과정에 참여한 어떤 공무원들이 어느 지위에서 어느 단계에서 이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로서는 여기에 개입한 바도 또 기재부가 이것을 검토했던 내용이 그렇게 과도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네, 그 셀프 인사를 했다는 데가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포스코 아닙니까? 포스코, KT, KTNG 그리고 시중금융권의 전부 문제가 됐었습니다. 현재로서도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진짜 의원님들, 위원장은 회의에서 질문을 하시면 그 쟁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이해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뭐 위원장이 허수아비입니까? 여기 꼭두각시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좀
아니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는 게 두렵습니까? 예? 아니 무슨 위원장이 말 한마디 하면 아니 제가 무슨 꼭두각시예요? 위원장 진행에 따르세요. 자 조용히 하시고요. 네, 답변.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민정수석께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왜 4명만 성공을 했느냐. 그리고 KTNG 문서 유출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니까 소상하게 답변하십시오. 네, 강규상 의원님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짧게 답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강규상 의원님께서 환경부 리스트 관련해서 기수 미수로 비교를 하셨는데 환경부 리스트를 만드는 자체가 범죄가 아니므로 애초에 그 비유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스트를 만든 자체가 직무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 합법 활동입니다. 둘째, 저희 학자로서 임명된 문제,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검사 출신이 아닌 저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검찰, 경찰 등 각종 권력기관이 빚지지 말고 그 업무를 수행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 검찰 출신 민정수석 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꾸라지 장사를 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첫째, 대검 감찰본부가 1차 판단을 했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크게 봐서는 오늘 운영위원회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그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거 읽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메모를 했을 뿐입니다. 네. 아니 그다음에 백원우 비서관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세요. 예.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유재수 드려야죠.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쪽이 민정비서관실입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예. 제가 저 오늘 그 진행을 하면서 처음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그 언론을 통해서 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제기한 의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어떤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오늘은 그래도 좀 실체적인 진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충분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답변을 안 들으려면 뭐하러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합니까? 하여튼 그래서요. 네, 해 주시고요. 김도부 의원님 저 자료 관계해서 아까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네. 아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아니 하십시오. 네. 예, 아까 우리 조국 수석께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서를 가지고 확인을 했다고 해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곧 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좀 빨리 해주시고 그다음 추가로 지금 이 논란의 모든 것이 370개 공공기관의 장과 대통령께서 임명권을 갖고 있는 임원에 대한 것은 청와대의 수요이고 대통령의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부에서 리스트가 나왔다. 청와대는 이걸 리스트 아니다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청와대의 업무를 아무 상관없는 부처가 지금 다니면서 사표 제출하고 종용하고 이랬다는 건데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딱 한 가지를 청와대에서 내놓으면 되거든요. 임종석 실장님. 예. 뭘 내놓으면 되냐면 매주 우리
대통령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에 있어서 인사추천위원장이 비서실장일 것입니다. 제가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간사로는 인사수석, 민정수석, 정무수석 등이 아마 포함될 거고요. 매주 인사검증 수석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록을 탁 공개를 하면 100일 하에 청와대가 무고하다. 아무 잘못 없다. 예? 이런 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매주 실장님께서 주재하시는 인사검증 수석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면 속이 굉장히 시원할 것 같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런 불필요한 의혹들이 해소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도 불과 한 주 아시고 저는 말씀 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추천위원회 내부회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가 비파렴치한 네. 범법자로서 그 사람이 의원님.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우리 말이 사실입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6급 조사하고 진실 게임을 하잖아요. 김동욱 의원님, 그러니까 이걸 해소하기 그만하시죠.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네. 그 자료를 내시면 그만하시죠. 그냥 네. 명쾌해지잖아요. 예. 네. 자, 그만하시고요.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경미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스폰서 수사관, 비위 혐의자 김태우도 김태우지만 그의 일방적인 주장에 제1야당이 건설적인 비판으로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할 제1야당이 부안해동하면서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게 돼서 참으로 씁쓸합니다. 존경하는 강효상 의원님이 직전에 폭로하신 카카오톡 기재부 직원의 KTNG 관련 카톡 내용은 작성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전후 맥락도 없고 그냥 카더라하는 무책임한 폭로죠.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나 근거 없는 주장도 저렇게 카톡 메시지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당이라면 좀 더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주장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사안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직제 일부입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민정수석이 있고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 그 아래 특감반장, 그 아래 데스크, 그 아래 특감 반원들이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정보 수집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첫 번은 특감 반원 각자가 수집해서 올리는 구조입니다.